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낭에 4년째 살고 있는 다낭 다람쥐라고 합니다. 다낭에 오시려는 여러분을 정말 환영해요. 혹시 다낭 여행 계획으로 걱정이 많으신가요? 5명 이상 대가족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어린이와 어르신 취향을 어떻게 맞추지?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은 잘 될까? 체력 관리하면서 알차게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숙소는 어떻게 정할지,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같은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처음 다낭에 왔을 때 가족과 자유여행을 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다낭에서 오래 살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조언. 숙소는 위치와 가족 편의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선택하세요. 다낭에서 대가족 여행을 할 때 숙소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위치가 잘못되면 이동 시간이 길어져서 피로가 쌓이고 일정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숙소 위치는 미케 비치 근처예요. 미케 비치는 다낭 시내에 있어서 호이안이나 주요 명소로 이동하기 편리하고 아침에 맨발로 해변을 걸으며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기에도 좋아요. 또 대가족이 머물기에 적합한 넓은 객실과 수영장, 키즈클럽 같은 시설이 있는 호텔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미케비치 앞에 TMS 호텔이나 호이안에 머무르신다면 분위기 좋고 이동이 편리한 실크센스 리조트 같은 곳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4년간 다낭에서 살면서 직접 다녀본 숙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가족 구성과 취향에 맞는 숙소를 고르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숙소 위치와 편의성을 잘 고려하시면 여행의 피로를 줄이고 더 알찬 일정을 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조언. 가족 모두의 취향을 미리 파악해서 일정을 짜세요. 제가 다낭에 처음 왔을 때 가족과 함께 자유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5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 어린이는 동물원에 가고 싶다 하고 어르신은 조용히 힐링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결국 서로 맞추느라 다들 조금 지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다낭에서 여행을 계획할 때 가족 모두의 취향을 미리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휴양을 좋아하신다면 온천에서 하루를 보내는 걸 추천드리고, 관광을 좋아하신다면 호이안 올드타운을 중심으로 일정을 짜보세요.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빈펄 사파리 코스를 넣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가족마다 선호가 다르니까 여행 전에 휴양이 좋을까, 관광이 좋을까, 어린이와 어르신은 어떤 걸 좋아할까를 꼭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만족하는 여행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조언. 현지에서 오래 산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더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다낭에 4년째 살면서 여행사 준비한다고 처음 1년은 현지 토박이 가이드 친구와 함께 현지인만 아는 비밀의 장소, 명소, 멋진 커피숍, 좋은 현지 식당, 자연 온천, 호텔, 리조트 등을 직접 다녀봤어요. 그때 쌓은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죠. 예를 들어 호이안 올드타운에서 보내는 하루를 추천드릴게요. 오전에 해 뜰 무렵 미케 비치를 맨발로 걸으며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고 호텔에서 조식을 드신 뒤 오전 9시쯤 한 시장에 가보세요. 시장에서 현지 분위기를 느끼며 쇼핑을 즐기셔도 좋고, 시장 구경이 싫으시면 근처 멋진 카페에서 코코넛 커피를 마시며 베트남 사람들의 아침 생활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요. 그 후 좋은 마사지 샵에서 90분 힐링 마사지로 피로를 풀고, 쌀국수 맛집에서 점심을 가볍게 드신 뒤 숙소에서 2-3시간 휴식하죠. 숙소에 멋진 수영장도 이용해 보시고요. 오후 4시 30분쯤 호이안 안방비치로 가서 노을을 보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드시고, 어둠이 내려오면 올드타운을 걸으며 야경과 역사를 함께 느껴보세요. 이런 코스는 현지에서 오래 산 사람의 안내가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조언. 아이들이 좋아할 빈펄 사파리 코스를 추가해보세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라면 빈펄 리버 사파리 남 호이안 코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곳은 다낭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인 호이안에 위치한 베트남 최초의
강위 반야생 동물보호공원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 많아요. 1.4km 정도의 강을 따라 보트를 타고 15분 동안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 기린, 코끼리, 벵골 호랑이, 아프리카 사자 같은 희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기린과 코끼리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이에요. 먹이값은 3만 동약 1,500원 정도로 저렴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보트에서 내려서 동물들과 더 가까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강 주변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서 사진 찍기에도 좋아요. 빈펄 사파리 근처에는 빈원더스도 있어서 동물 체험 후에 워터파크나 놀이기구를 즐길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는 코스라 대가족 여행에 딱 맞아요. 그리고 더운 날 걸어다니기 어려우니 꼭 버기카 이용 옵션으로 구매하셔야 돼요. 5번째 조언, 휴양과 재미를 균형 있게 배치해서 체력을 관리하세요. 대가족 여행에서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자유여행을 할 때 하루에 너무 많은 일정을 넣었다가 어르신과 어린이가 지쳐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온천의 하루 코스를 소개할게요. 아침에 미케 비치를 맨발로 걸으며 일출을 보시라고 꼭 말씀드릴 거예요. 그 후 오전 9시쯤 전용 차량으로 누이탄 자연온천에 가서 온천과 머드 체험을 즐겨보세요. 온천에서 유기농 계란과 과일을 점심으로 드시고 과일은 매점에서 팔지 않은 이 미리 준비해 가셔야 돼요. 어린이가 있다면 온천 내 워터파크나 공룡공원을 버기카로 둘러보는 것도 좋아요. 돌아오는 길에는 전용 차량을 예약했다면 블루투스를 이용해 차량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이동하고 90분 힐링 마사지로 피로를 풀고 저녁은 삼겹살 파티로 따뜻하게 마무리해보세요. 이런 코스는 휴양과 재미를 균형 있게 배치해서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고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마지막 조언, 선택권과 유연성을 통해 자유롭게 즐기세요. 다낭 여행의 매력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가족분들과 여행할 때 정해진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조정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음식은 현지식, 한식, 중식, 서양식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호이안에서 현지 음식을 먹고 싶지 않거나 붐벼서 줄을 서야만 한다면 한식이나 서양식으로 바꿀 수 있죠. 또 베트남은 커피의 나라니까 다낭 시내의 멋진 카페에서 베트남 커피 한 잔 꼭 드셔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 커피 또는 화이트 커피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행 중에 조금 더 쉬고 싶다거나 이곳에서 더 머물고 싶다고 하시면 일정을 바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유연성이 대가족 여행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정리하자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다낭 호이안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하지만 대가족 여행은 숙소 선택, 언어 장벽, 예약, 체력 관리 같은 도전 과제가 많죠. 저처럼 다낭에서 오래 산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런 걱정 없이 더 깊이 있고 편안한 여행이 될 거예요. 4년간 다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현지 문화를 깊이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취향을 더 들어볼까요? 휴양을 더 좋아하시나요? 관광을 더 좋아하시나요? 함께 멋진 다낭 여행을 만들어 보아요.